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둘째 주 강의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EBS 선생님이 37에서 38페이지 강의와 더불어 중요한 단어들도 학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37페이지, 38페이지에서 중요한 문장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간단히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페이지 교과서 봐보시면 네 번째 줄부터 나오는 문장 있죠. It is rooted in our cultural identities and provides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upon which to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자, 이 문장 한번 봐보시면 이 문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과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가 많은데요. 솔직히 EBS 선생님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구문이다. 실제로 선생님도 돌이켜보면 되게 어려웠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만 알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라는 게 A와 B라는 절 또는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애거든요. 접착자가 되기 위해서는 A랑 B에서 뭔가 얘네들이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통분모가 흔히 앞절에 나오는 요 뒤에 나오는 선행사라고 불리는 이 명사죠. 그럼 이 선행사랑 똑같이 짝꿍 파트너가 여기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네 둘을 연결해 주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냥 거꾸로 생각해서 upon which이기 때문에 이 위치, 결국 이 위치에 선행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선행사를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봐보면, 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provides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이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foundation, 기초,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어떤 토대냐? 그런 지혜와 지식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보시면 여기 위치가 나타내는 선행사가 뭘까요? 그렇죠.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가 되겠죠. 그럼 쉽게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가는 겁니다. 그럼 upon which, 어디 위에, 즉 그 지혜와 지식의 기초 위에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 말이겠죠. 근데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요 하나만 나왔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 이 명사라는 애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절이 나온다고 배웠어요. 절. 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의 절이 아니라 투부정사 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되게 좀 생소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게 이 관계 대명사, 이 명사의 특징, 즉 명사를 수식해 주는 애가 누구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형용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구가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토대 위에, 그 토대는 어떤 토대죠?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 토대를 공급해줍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확실히 2학년 올라오니까 문장이 많이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 38페이지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페이지 문장은 앞의 문장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A castle is a tower of people.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is라는 이형식 동사에 a tower of people이라는 주격보호가 나온 형태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스탠딩의 정체라는 겁니다. 스탠딩의 정체. 이 스탠딩의 정체가 뭡니까? 작년에 선생님이 프린트 통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문장 내에서 동사는 얘입니다. 그러면 동사처럼, stand라는 동사처럼 비슷하게 생긴, 자, ing나 과거분사, pp, 현재분사라고 하죠. 그리고 pp는 과거분사. 그리고 형용사나 전치사구가
자, 명사 뒤에 오면 얘네들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관계절이 되면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people이 사람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복수기 때문에 who are가 되겠죠. who are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자, 이 전체가 관계절이 돼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준다는 거죠. 자, castell은 사람들이 만든 탑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의 어깨 위를 어떻게 밟고 올라서는 탑이라는 거죠. 자, 사람이 있고 어깨에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탑을 쌓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raise라는 동사입니다. raise라는 이 동사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의미가 쓰이는데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뭐 아이를 키우다, 양육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공통된 의미는 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르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겠죠. 근데 올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무엇을 올리다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봐보시면 자, 원급 비교 as 10 levels 10층만큼이나 높게 캐스텔은 올라갑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캐스텔은 지가 스스로 쭉쭉쭉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점점점 올려가는 탑이기 때문에 얘는 지 스스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쓰기 때문에 자, 원래 문장은 자, 캐스텔은 타워입니다. 그리고 그 캐스텔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is often raised 올려집니다. 올라갑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사구문 자, 접속사 날리고요. 앞에 얘 주어랑 얘 주어 같죠? 날리고요. 자, is랑 is 시제 똑같죠? 시제 똑같으니까 비동사의 원형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 often raised 원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장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What is a castell? Scan page 38 and underline the definition. definition이는 뭐 정의, 뜻이란 얘기죠. 자, 교과서 38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38페이지에 캐스텔이 뭔지 잘 나와 있죠. 캐스텔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문장, 그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마지막 Human Towers 이 챕터의 마지막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gher, stronger. 자, 비교급 higher, 더 높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자, 첫 번째 문장. Building a castle means a lot to Catalonians. 자,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까탈루냐. 즉,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아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스페인 내에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까탈루냐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즉, building a castle means a lot. 자,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찾아보시면 means가 되겠죠. 그럼 주어는 뭐냐? 캐스텔이냐? 아니라는 거죠. 캐스텔이 아니라 얘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ing는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요? 자,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 플러스 명사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분사는 동사의 성질에 형용사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즉, 명사라는 게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building은 이 문장 내에서 이 mean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되겠죠. 자, castell을 짓는다. 즉, castell을 만든다는 것은 자, means a lot.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The knowledge about how to build castles is accumulated over generations and handed down from generation from A to B generation within a community and can only be learned by practice.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요 문장이 거의 요 페이지를 다 차지하다 싶을 정도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목적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목적어. 이 목적어는 흔히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요 목적어로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치사란 애는 항상 뒤에 명사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 명사를 말하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how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에 뭐가 나오느냐? 명사절이 아니라 구니까 명사 구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생각해서 얘를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he knowledge about A is accumulated. 자, knowledge인데 뭐뭐에 관한 knowledge는 첫 번째 is accumulated.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is handed down. 전수가 됩니다. from A to B. 자, 세대를 걸쳐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knowledge can be learned.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뭐뭐로서만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전치사 다음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 구의 형태로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how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투부정사하는 방법. 자, 캐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축적이 되고 전수가 되고 학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연습을 통해서만. 내용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사항은 뭐냐? 자, 하나, 둘, 셋. 병렬 구조라는 거죠. 요 세 가지 동사구의 특징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수동태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조동사 다음에 be 플러스 pp의 수동형이 나왔다는 거죠. 이 문장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building이 또 나왔습니다. building one provides.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캐스텔이겠죠. building one provides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provide A with B. strong sense of belonging and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and cooperation. 자, 여기도 봐보시면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했듯이 얘네들도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모의고사 같은 부분에서는 뭘 물어보냐? 요게 현재 분사계, 동명사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동명사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요 동사가 3인칭 단수 형태가 돼서 뒤에 es나 s가 붙는 걸 물어보는 걸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means랑 provides. 자,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주냐? 강력한 그런 belonging, 유대감과 그리고 heighten, 높아진 말하자면 teamwork, 협동력과 협력 정신을 제공해 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39페이지 이어서 A castell requires between A and B. 자, 75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To build, 짓기 위해서는 캐스텔을 짓기 위해서는 수식이 아니죠. 짓기 위해서는 75에서 500명 내지 사람이 필요한데 all of them wear a glove of color. 자, 여기 또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단골입니다. 단골이고 얘는 항상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all of whom이 됐든 아니면 all of which가 됐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자, all of whom 요 자리에다가 뭘 갖고 물어보냐면 요 자리에다가 them을 많이 넣습니다. them 또는 단수면 뭐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all이기 때문에 이제 단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지난 시간 복습해봤죠. upon which 관계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었죠. 자, 요 선행사 찾으면 됩니다. whom이 가리키는 선행사. 자,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문장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될 만한 애들은 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75에서 500명 내지의 모든 사람들 이 말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그룹의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 요 자리에다가 them이랑 whom이랑 보면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들 모두는, 그 사람들 모두는, 선생님 그게 그건데요. 근데 앞에서 이제 물어봤다시피 선생님이 설명해줬다시피 A와 B라는 절 또는 문장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공통 분모가 있기에 요 사이에 접착제 관계대명사를 써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의 관계대명사의 접착제는 말하자면 요 people과 쉽게 하면 the people wear a global color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이 관계대명사 자체로 이제 연결이 되지만 자, 인칭대명사 them이 나오는 경우에는 얘랑 두 번째 절 얘를 연결해주는 접촉제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hem이 나왔을 때는 앞에 접속사 and나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접속사가 나와줘야 돼. 근데 접속사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hem을 쓰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3점짜리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The color는 is proud element of your community. 그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요소고요. 그리고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은 long for, 학수고대하다 기다립니다. 그 날을 when they can wear shirts and play their role in building their group's castle. 자,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텐데 관계부사 when에 관한 겁니다. when은 통상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라고 배웠죠. 그 관계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이 관계부사 뒤에 따라 나오는 요 절의 형태가 관계대명사의 불완전한 절과는 달리 얘네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부사니까.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번 봐볼까요? the라는 주어 나왔죠. 조동사 can 다음에 wear라는 동사가 나왔죠. 무엇을 입다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겠죠. 삼형식 동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면 얘는 두 번째 삼형식 동사가 되고 여기에 목적어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they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죠. 즉 뒤에 불완전하게 나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은 쉽게 해석해 볼게요. 그 날에는 자, 그들이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셔츠를 입고요. 그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Building groups castle. 그 그룹의 castle, 인간 타워, 휴먼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at a time. 뭐뭐하는 시기에, 자,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나왔죠. 자, 개인의 기반을 둔 활동들이 dominate, 지배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지배하는 요 시기에, 그 시기에 Catalonian practice does seem to deserve serious attention. 자, 카탈루냐 사람들의 그런 관습, 전통 문화는 자, seem to, 뭐뭐처럼 보입니다. 자, 뭐뭐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serious attention, 진지한 주목을 받을 필요가 does, 정말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동사 강조해주고 있죠? 동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 이런 타입의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러한 타입의 문제를 좋아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자, 이 한번 봐보시면요.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봤을 때 캐스트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그룹색을 입고 그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어린아이들은 되게 이 순간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글의 맥락을 봤을 때 이 individual이라는 이 단어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individual이 아니라 그룹이 나와 있죠. 그룹. 혼자서 휴먼 타워 못 쌓잖아요. 그죠? 팀워크가 필요한 거고 코퍼레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요즘 같은 시대, 개인 혼자서 말하자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기에 이 Catalonian practice, 이 사람들이 그룹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되게 cooperative 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팀워크가 되게 뛰어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이 개인의 그런 문화들이 만연한 시대에 정말 되게 좀 진지한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내기 정말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봐 두시고요. 자, 문법 간단히 한번 다음 장에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설명했는데 자, 관계부사 when입니다. 자, 관계사라는 거는요. 관계사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A랑 B 두 절이나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쉽게 가면 밑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인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둘 중에 얘를 죽이고 얘를 살려놓죠. 얘를 선행사로 부릅니다. 얘를 죽이는 대신에 요 접착제로 뭘 쓰냐? 관계사를 써줍니다. 관계사. 근데 관계사의 종류에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명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죠. 근데 이제 보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는데 대신에 소유격을 쓰긴 합니다. 이 부사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이라는 개는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자, 문장 한번 봐보시면 December 27th is the day. 자, 12월 27일은 날입니다. I was born on the day. 나는 그날이 태어났습니다. 자, 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봐보시면 공통 분모는 얘기했죠.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요 둘이 똑같으니까 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이렇게만 남겠죠. 이렇게만 남고 대신에 뭘 써주냐? 관계대명사를 써주는데 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얘 대신에 써주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나온다고 했죠. 전치사에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정도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 was born on이 심심해요. 심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which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on which 대신에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이 챕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스페인 지도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스페인 지도. 자, 먼저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스페인의 수도는 어딜까요? 수도.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5. 자, 찾은 친구들 있나요? 여기 가운데 마드리드 보이세요? 마드리드?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자, 이 마드리드 하면 남자친구들 잘 아실 거예요. 레알, 레알 마드리드. 근데 영어로 real. 자, 근데 이 레알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 쪽에서는 뭐 영어에서 말하는 real이랑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대요. 그 왕립, 즉 왕권, 왕이 만든 축구 클럽입니다. 여기는. 자, 이 레알 마드리드와 되게 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라이벌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그렇죠.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 한번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집 건조기가 다 돌아가서 멜로디가 나오고 있네요. 자, 바르셀로나 한번 찾아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자, 봐보시면 요 바르셀로나가 나오죠. 자, 레알 마드리드와 이 바르셀로나 이 축구 클럽에서 라이벌 관계를 이루시니 스페인 내에서 이 두 도시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도시가 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생님이 그 다음 슬라이드 지형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스페인의 지형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마드리드의 위치와 바르셀로나의 위치 한번 봐보세요. 이 마드리드의 그런 북쪽과 북동쪽, 동쪽을 가로막는 이 높은 산악지역 그리고 이 큰 강을 넘어서 있는 동네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있는 동네가 바르셀로나예요. 교류가 활발하거나 원활했을 리가 없겠죠. 이 마드리드는 왕권이 강한 도시였던 반면에 이 마드리드는 이 지역의 토착 세력,
그 지역의 주민 세력이 되게 강한 동네였었고, 그로 인해 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이 카탈루냐 지역은 현재까지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그런 역사나 아니면 뭐 경제, 사회, 문화적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본인들의 그런 힘을 되게 강하게 믿고 있는 지역이겠죠. 자, 스페인에서 또 유명한 동네가 어디냐면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세비야는 투의 본산지로 잘 알려져 있죠. 투. 그 세비야에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 여기 동네는 이제 여기 지도에는 표시 안 나 있는데 그라나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라나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영했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현빈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는 이슬람 문화의 유적입니다. 자, 여기가 왜 이슬람 문화, 갑자기 유럽에 웬 이슬람 문화? 자, 이 대서양 애틀랜틱 오션과 지중해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베리아 반도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되게 강한 모로코, 알제리가 이제 인접해 있는데 과거 중세 때 이슬람 문화의 세력이 강했을 때 이 지도 밑에 한번 봐보세요. 되게 바다 건너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그 스페인의 이베리아 남부 지역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영향을 받은 유적이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혹시 스페인 여행했던 친구는 이 알함브라 궁전에 갔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적지니까. 자, 이렇게 봤듯이 이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그런 지형, 지리,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휴먼 타워스 챕터 강의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